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이고은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 오전 7시 6분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한파, 결빙, 강풍, 건조, 풍랑 대비 국민행동 요령입니다. 자, 일부 지역에 한파, 강풍, 건조특보가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전국 대부분 지방이 영하의 날씨로 춥겠으니 되도록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외출 시에는 모자, 장갑 등으로 보온하여 체온을 유지하세요. 눈 또는 비가 오는 지역에 응달진 장소와 교량 및 고갯길 등은 도로 결빙이 예상이 되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풍에 대비하여 바람에 날리기 쉬운 입간판 등은 단단히 고정하시고 물건이 떨어져 다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또한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 산불 및 요양병원 등 화재 발생 위험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해상에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건 평론가님. 네. 자, 경북 경주에서 지금 올해 두 번째로 큰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 2016년대도 경주에 또 지진이 발생했던 곳이라서 걱정이 되는데요. 네. 일단 대피 요령하고 뭐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오늘 오전에 네. 4.0 규모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또 1시간여 동안 또 네. 여진이 여러 차례 또 있었다고 하죠. 이럴 때는 또 대피 요령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지진 때문에 건물이 흔들릴 때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머리 등의 몸을 보호하는 밑으로 조치가 좀 들어가야 된다. 네, 일단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흔들림이 멈추고 나면 그리고 전기와 가스 이런 것들 차단을 하고 네. 또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한 뒤에 음흠. 또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이제 계단을 이용하셔야 하고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으셔야 하겠죠. 그리고 신속하게 이제 넓은 공간, 운동장이나 뭐 공원이나 인근 학교 이런 곳으로 대피를 하시고 또 뉴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행동하셔야겠습니다. 자, 여진이 계속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라디오나 좀 뉴스 같은 것들을 계속 켜놓고 좀 정보를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울산이나 포항, 경주, 뭐 경주에서 일어났지만 좀 조심을 하고 요령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여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5일 머니 벽을 넘지 못했지만 원팀 성과를 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자, 어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윤 대통령이 어제 오전에 대국민 담화를 갖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선인 시절에 우리 기업들이 민관으로 공동으로 일하겠다고 참여해줘서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아쉬움 없이 뛰었다. 다만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고 이 모든 것이 저의 부족이라 생각해달라.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네. 또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지만 본인이 잘 지휘를 하거나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자신의 부족의 소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이 대국민 담화가 예고에 없던 일정이라고 전해지는데요. 네. 아마 좀 마음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정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례적으로 이 긴급 담화문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제 시간도 11시 47분이니까 뭐 거의 이제 점심시간 임박한 그런 시간이었고 브리핑 시간도 8분 전에 공지할 정도로 굉장히 임박하게 대국민 네. 담화를 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어제 윤 대통령이 담화문을 직접 썼다고도 전해지는데 담화문 내에 제 부족이다. 이런 말이 3번이나 등장할 아하. 정도로 직접 머리를 숙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우디아라비아 119표 대 부산 29표 사실 좀 성적표가 굉장히 좀 초라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엑스포 유치전에서 본인이 계속 최고 사령관을 자임을 했던 점 그리고 또 본인의 아쉬움도 크겠지만요. 이번 엑스포 유치 실패를 두고 굉장한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엑스포 참사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후폭풍이 우려되는 그런 측면도 컸기 때문에 보입니다. 또 이로 인해서 어제 저녁에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나오기도 했는데 유임 쪽에 방점이 찍혔던 박진 외교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도 아하. 도마에 올랐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앞서 얘기도 했지만 사우디의 오일머니 상상 이상으로 어마어마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10조를 배정을 했다고요? 10조 원? 네. 아, 이게 돈 없에 장사 없다는 네. 말이 정말 실감하게 되는데요. 이번 2030 엑스포를 유치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동력이 결국 오일머니였다 이런 평가입니다. 사우디가 무려 4,300조 원 규모의 대형 국가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네. 이 엑스포 유치도 그 일환으로 나선 거거든요. 그래서 대형 국책사업 결과를 엑스포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선보이겠다 이런 좀 미끄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엑스포 개최에는 10조 원 그리고 유치를 위해서 약 100개국의 개도국의 지원 예산을 4,500억 원 가량이나 편성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개도국의 민원을 청취하고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그 기술 지원 방안까지 모색을 해서 제시하고 나면 사우디 측이 이 오일머니로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나서는 예.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현지 취재에 나갔던 기자에 따르면 이 개발도상국 좀 그런 나라에 공항까지 지어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네, 어제 CBS 라디오에 출연한 한 그 파리 현지 취재 네. 기자의 전언입니다. 우리 유치단이 올해 초 교섭 과정에서 공항 건설을 필요로 하는 아프리카 국가를 방문하고 또 건설법이라든지 운영법 이런 것을 전수를 다 해줬는데 얼마 안 돼서 사우디 유치단이 해당 국가에 가서 공항을 아예 건설해주겠다 이런 제안까지 해서 아예 표심을 지어주겠다. 얻었다. 네, 예.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이 실제로 투입됐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발표 한두 달 앞두고 이 방문 일정이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뭐 사실은 사우디 측에서는 지금 돈 보따리 들고 지금 국가를 지금 방문했던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전 초기에는 국무위원들이 뭐 이렇게 고위직 같은 경우는 해외 방문하면 또 이렇게 일정을 오픈을 하기도 하는데 네. 대외적으로 공개를 초기에는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네. 사회자가 말씀하셨던 이유로 최종 투표 1, 2개월 전에는 굳이 이거를 알리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또 그 심지어 투표권을 행사하는 그 현지 대사에 대해서 뭐 선물도 이렇게 주고 하는데 차이가 굉장히 났다고 합니다. 우리 네. 측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걸로 선물을 줬다고 하면 사우디에서는 고가의 명품 시계로 환심을 샀다. 이런 것이 유치 활동의 정통한 관계자의 그런데 뭐 전언입니다. 사우디 돈 많은 건 뭐 전 세계가 다 아는데요. 네. 그 정도 얼마 썼는지는 모르지만 많이 썼을 거라는 건 당연히 예상이 되는데 저만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오일머니 영향이 매우 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한편 우리 측의 그 최종 PT 엑스포 최종 PT 영상을 두고 말이 많아요. 정말 마지막에 유치 호소하는 최종 영상인데 이게 지금 혹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부산 엑스포를 예. 유치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배경음악으로 강남 스타일이 차라리 흘러갔습니다. 부산 관련된 뭐 그 노래를 하든가 이라지. 네, 그래서 굉장히 얼굴을 화끈거리게 했는데 이게 2012년 노래잖아요. 예. 벌써 10년 전도 10년 전의 노래입니다. 그렇죠. 또 부산 엑스포 홍보 대사를 맡은 이 정명훈, 조수미, 이정재 등 유명 인사들은 물론이고요. 예. K-팝 스타들이 줄줄이 등장을 했고요. 또 부산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가 없고 타이틀만 반복해서 호소력이 떨어졌다 이런 네. 지적도 나왔고 PT 영상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불분명했다 이런 혹평까지 쏟아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네티즌들의 반응 굉장히 싸늘했는데요. 네. 영상 자체에 대한 비판도 비판이지만 이 세금을 어디에 썼느냐 엑스포를 유치했으면 제2의 잼버리 사태가 됐을 것이다 이런 날선 비판까지도 줄을 이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저도 예, 봤는데요. 좀 봤습니다. 네. 야, 우리가 이거 만드는 데는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네. 깜짝 놀랐습니다. 자, 다음 소식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네.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가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잡은 예비 일정이다. 네. 이런 예비 일정이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에 진전이 없는데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에는 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양일간에 열리는 본회의가 원래 합의된 일정이다. 네. 그래서 예정대로 열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반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대치의 중심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이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합의 없이는 본회의 개최 없다.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합의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여당 동의 없이도 본회의 개의를 강행한다 이런 네. 방침입니다. 특히 오늘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않으면 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정부 원안이 부의되는 이 국회법 조항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당이 이것을 악용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윤석열 정부 핵심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의 민주당 자체 수정안도 대여 압박 카드로 꺼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안 합의가 본회의 개최의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고요. 네. 이 이틀간 잡힌 본회의 예산안을 처리할 목적으로 열리는 예산국회이고 또 법정 시한을 앞두고 예산안이 합의되는 그런 조건이 충족됐을 때 네. 이틀 중 하루를 의결하기 위해 잡는 예비 일정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현 상황을 지금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네, 국회의장이 그럼 어떤 예.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 권한을 살펴보면 국회의장이 단순히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에서 좀 더 나아가서 네. 탄핵안 그리고 법률안 등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상정,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김 의장이 오늘 오전까지도 양측을 중재하면서 합의점을 모색하도록 주문할 방침인데요. 그런데 기존에도 김 의장이 여야의 합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온 분인 만큼 네. 아무리 민주당 의석수가 많다고 해도 합의 과정이 없다면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좀 낮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본회의 개최 여부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을 보이고 자, 이제 뉴스에서도 아마 다뤄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재판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게 좀 오래됐었는데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1심 선고가 어제 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이 사건 2018년 네. 지방선거 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를 울산광역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상대 후보이자 당시 시장이었던 김기현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네. 경찰에 수사를 지시하는 등 선거 과정에 개입했다. 이런 내용의 사건이었습니다. 2020년 1월에 검찰 기소 후에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진 건데요. 법원은 당시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 수사로 선거 개입이 있었다면서 송 전 울산시장 그리고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현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송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네. 그리고 황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 남용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요. 이 외에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징역 3년,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그리고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황운하 의원 현역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자,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네, 우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네.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항변을 배척했다면서 이 법원이 어느 부분을 오판했는지 면밀히 분석해서 네.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김기현 국민의 대표도 뭐 연관이 있으니까요. 입장을 밝혔죠? 네, 뭐 일단 어제 판결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네. 그러면서도 배후나 몸통을 찾아내서 다시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 라면서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또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우리 YTN 소식 좀 마무리로 해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의 YTN 인수 승인을 보류를 했는데요. 자, YTN 민영화가 보류됐다는 뜻이라고 봐야 됩니까? 자세한 내용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유진기업이 51% 출자한 유진 ENT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건에 대해서 방송의 공정성, 또 공적 책임 실현, 그리고 YTN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 등을 확인한 후에 승인 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 심사위에서는 이 기준을 만족해서 승인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기는 했는데 이 방송 미디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또 명확한 사업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리고 사회적인 신용도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는 그런 일부 의견이 있었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 사항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추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한 후에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런 방침입니다. 결국은 YTN 최다
출자자로 지금 유진 ENT가 되는 거는 이제 승인을 했지만 그건 했지만 이제 추가 검토를 좀 더 해보겠다. 네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네. 보류를 했다라는 거겠네요. 네. 자, 한편 연합뉴스 TV도 지금 을지학원이 지금 최다 출자자로 갔던 건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어제 그 심사위가 승인을 보류를 네. 했는데, 근데 그 학교법원 을지학원이 인수를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을지학원은 방통위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또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평론가님 11월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12월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고은 평론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